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입니다. 저는 김우현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영업을 꼽아라라고 하면 단연 이 치킨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8,000개 이상의 치킨집이 폐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치킨집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통계 자료 같습니다. 은퇴 후에 일할 필요 없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물 주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고고에서 현재 자영업의 현황 분석해 드리고요. 은퇴 후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해줄 투자처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죠. 키다리 부동산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평소에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셨다면 서울전화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님께 이제 시장 이슈부터 들어볼 텐데요. 대표님, 네. 은퇴 후에는 부동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이죠. KB금융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그 6개 광역시와 그다음에 세종시, 서울 수도권 이렇게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59세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래의 은퇴 후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00% 중에 약 20%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고요. 나머지 80%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계획만 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앵커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도 아직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정보화 사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이 사회에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있지, 나중 향후의 문제는 그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오늘 제가 좀 나온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58년부터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시기입니다. 이때 시기가 베이비붐 1차 세대인데요. 728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 은퇴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1958년도 개띠 58년도 분들이 작년에 이제 60세가 돼서 퇴직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59년생입니다. 58년생부터 59년, 60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분들이 지금 은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퇴자들이 지금 나와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인 노후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대부분 자영업 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접근하기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자영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폐업을 하고 기존에 있는 원금 손실에 그다음에 대출만 빚만 남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새로운 영세인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은퇴자 수가 늘어나는데 63년부터 71년까지 석유 파동이 있었던 72년에는 좀 출생자 수가 떨어졌지만 7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출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71년생 같은 경우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연도였었죠. 아무튼 71년생 태어나셨던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었죠. 그때 1부, 2부 나눠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출생자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는데 은퇴 후에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세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 지금 밖에서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박스를 줍고
이렇게 종이를 수거를 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향후에는 박스 줍는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영업하고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 예금에 투자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채권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해서는 향후에 은퇴 후에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개미처럼 벌어서 돈을 모아서 투자처를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고 리스크 부담이 많아서 좀 안 되고 예금은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예전에 라면값이 지금의 라면값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화폐가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게 되면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이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쪽인데 부동산은 현재는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가격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완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자산이면서 그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증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997명이 은퇴를 했죠. 올해는 1,401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2,651명,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보게 되면 2만 명이 퇴직을 합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6만 8천 명이 현대자동차 직원이 전체 수가 6만 8천 명인데 거의 30%가 퇴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입사원을 더 채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사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채용을 할 특별 채용을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뀝니다. 어찌됐건 신입사원들은 그만큼 발굴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업체 직원들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영업자들 중에 보게 되면 지금 60세 이상이요. 30% 이상입니다. 2017년도 197만 2천 명이었고요. 나와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업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5년 동안 생존율 자체가 29.6%, 10곳 중에 7곳은 전부 다 폐업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쪽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증가하는 자영업 폐업률 해가지고 2017년도에 87.9%가 폐업을 했고요. 지금 2018년도 100만 곳 이상이 폐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자영업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 보게 되면 연 4,600만 원 이하가 거의 52%에 육박을 합니다. 4,600만 원 이하가. 1,200만 원 이하는 21.2%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득적인 부분도 줄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근로 시간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가장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주에 47.3시간 그리고 근로자가 46.6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서도 소득은 적다는 얘기죠. 그럼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고용인을 없애고 혼자 일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403만 9천 곳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예, 그만큼 혼자 일을 해서 소득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단한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자영업보다는 지금부터 젊었을 때 은퇴 전에 준비를 해서 저축을 하고 투자와 저축을 하면서 투자처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일단 부동산 쪽으로 보게 되면 정부 정책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감안 상태에 있지만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역 주변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진 곳들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들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임차인 자체가 우량 임차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쪽을 공략을 해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키다리 아저씨와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열어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10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엔 실투자금 약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2,8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와본 곳은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대표님 위치부터 바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합당한 그런 물건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통이 좋고요. 서울 수도권 강남에 속해 있으면서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다음에 제2 롯데월드 수서 역세권 개발 이런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9호선입니다. 인기가 좋은 노선이죠. 직장인들이 많은 곳을 거쳐서 오는 그런 좋은 라인에 역에서 삼전역에서 내려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고 투자 가치로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거기에 역에서 내려서 2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또 이쪽에는 또 어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제2 롯데월드, 수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뭐 여러 가지 큰 개발 호재가 있지만 가장 큰 호재는 이 세 가지죠.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서 2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자, 이쪽 지역은 또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향후에 31,369세대가 더욱더 늘어납니다. 송파구 자체는 25개 구,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1위죠. 근데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그만큼 이 지역에 그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들이 많은 쪽 집중되는 쪽들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9년 7월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10층 건물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자까지 이렇게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몸만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2억 7,80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2,800만 원인데 이 실제 투자금 자체는 소액으로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일단은 전세로 투자를 하시고, 왜냐하면 기간을 좀 길게 잡고 5천만 원 실제 투자금을 투자해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고 향후에 반전세로 바꾸고 또 향후에는 월세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으로 구획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준주거 지역의 실투자금은 약 4억 1,500만 원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실투자금 예상가는 5,200만 원입니다. 멀리 왔습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입니다. 대표님, 일단 기본 정보 보니까요. 준주거지역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이죠.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오늘 또 다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투자 기법이죠. N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N이 뭐냐면 넘버입니다. 넘버.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 지방 같은 경우는 1,000세대. 그래서 이 세대수가 충족이 돼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요즘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또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것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요. 또 어떤 곳은 또 아침에 식사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죠.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는 아파트야말로 어떤 가격이 오름세가 그만큼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죠. 대형마트, 쇼핑몰.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단지 앞에 어떤 학교, 그리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근처에 명문학교가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거기에 내추어, 숲, 공원, 호수, 조망, 자연이 그만큼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가 그만큼 많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야말로 쾌적함에서는 앞서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연도 빠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교통,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아파트나 또 부동산도 다른 투자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식을 대입해서 물건을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 합당한 곳이죠. 자연적으로 봤을 때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또 학교가 있고 또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고 바로 뒤편에는 구봉산 LF 스퀘어 타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그다음에 이 세대수 넘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 부지에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지방에는 1,000세대면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지는데 5,000세대면 더욱더 많은 이런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또 갖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가 조성되는 사업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민간에서 진행하는데 지금 공사비가 확정이 돼서 무궁화 신탁에 예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돈은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죠. 공사비 명목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준공까지는 문제없이 준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공공보다도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쪽 부분은 이미 설계 도면이 나왔습니다. 도면이 나와서 지금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어느 쪽이 지금 투자처로 좋을 곳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왜?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입구. 그만큼 접근성에서 좋은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도면인데 6개 동이 들어가죠. 주 출입구가 여기고요. 부 출입구가 여기입니다. 자, 주 출입구는 차가 많이 통행을 하겠죠. 하지만 부 출입구는 차도 통행하지만 걸어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바로 앞에 이쪽 부지와 이쪽 부지 또 가까운 이런 부지들은 그만큼 접근성에서는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광양시 자체를 보게 되면 신도시 쪽하고 구도심이 있죠. 좀 틀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시 자체가 너무 이원화가 돼 있죠. 그래서 공간적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해안가 주변으로 신도시를 지금 만드는데 지금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게 이 부분이죠. 성황도이지구죠. 성황도이지구에 7월에 지금 전남 최초로 일군 업체가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7월 달에. 네. 그래서 7월 달에 대우 프로지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공급이 없었던 지가 대량으로 나오는 그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거의 하루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 일군 업체가 아니고 그냥 지방업체였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성황도이지구의 대우 프로지 아파트가 1,140세대가 7월 달에, 이번 달이죠. 분양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양 성과가 매우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황금 신도시가 있죠. 지금 제가 소개하는 황금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아파트 일군 업체 진행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성 사진을 보게 되면 포스코 리튬 회사, 그다음에 포스코 광양제철 큰 기업들이 포진돼 있고 그 뒤편으로는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관광단지가 있고요. 자, 예전에 이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황금지구 뒤편에 이렇게 관광단지가 들어온다는 부분, 그리고 옆면에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부분이고요. 구봉선 관광단지는 지금까지 30만 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57만 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도 역시 20만 평,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20%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자동차 생산 기지입니다. 제2의 광양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되고요. 자, 이게 환지도인데 이 부분에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고 여기도 이제 윗부분도 이제 설계도면이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5,000세대가 채워지게 되면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일단 전자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먼저 들어올 것이고 유통에 관련된 업체들이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선정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주거 지역입니다. 554.6제곱미터.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 231.4제곱미터, 공정률은 지금 78%, 7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폐율이랑 용적률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자, 금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 지역, 아까 코너 지역이죠. 코너 입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554.6제곱미터 10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 6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4억 1,500만 원의 준주거 지역, 거의 200평에 육박하는 그런 땅을 소유할 수 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1억 3,100만 원입니다. 대지 231.4제곱미터 대출을 고려하시면 5,200만 원의 일종 주거 지역에 4층 높이로 지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신 곳 모두 만나봤습니다. 아쉽지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